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0년차 트레이더 백정인이에요. 여러분들, 리플 오늘은 어제처럼 강한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만큼 가격 방어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헤드앤 숄더의 흐름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자, 앞으로 XRP의 단기적 흐름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드릴 거고, 물론 당연히 시장에 대한 전망도 같이 이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석가들이 지금 시장 그리고 XRP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저는 아직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전히 저가의 구간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날 수 있게끔 저는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 시장이 하락하든 XRP가 하락을 한다 해도요. 상승하는 애들은 꼬박꼬박 나와요. 근데 걔네들은 항상 상승 전에 티를 냅니다. 그래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옆집 개가 떠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같이 공유할 거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손실은 복구로 막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8만 달러대로 내려오면서 연말까지 약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일단은 이번 하락 핵심은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리스크 오프의 분위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코인 시장의 유동성 순환의 약화란 얘기인데, 자, 첫 번째로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매크로 시장에 전반적으로 흔들렸다는 거예요. 위험 자산이 동시에 매도 압력을 받았다. 코인 시장, 그죠? 주식 시장. 말 그대로 NK 트레이딩으로 인해서 초저금리의 엔화가 시장에 뿌려졌던 엔화들이 다시 매도가 되면서 은행으로 대출 상환이 된다 이 얘기예요. 결국 시장에 그동안 뿌려졌던 그 수많은 엔화들이 걷어들인다는 거죠. 말 그대로 자금 유출로 이어진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ETF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달은 자금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8만 달러대를 그냥 약세로 그냥 박스권을 움직여 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리스크 오프라는 얘기가 있었죠. 바로 채권 수익률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축소가 돼요. 즉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형 투자자의 포지션까지 정리가 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악순환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였어요? 코인 시장 유동성 순환 약화였잖아요. 말 그대로 레버리지가 청산이 반복이 되고 기관, 개인 모두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면서 현금화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청산이 되는 순간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돼요. 그래서 이 회복이 되는 기간이 1에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1주 정도는 분위기가 조정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새로운 자금 유입이 없을 수 있다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죠. 12월 달 FOMC 금리 인하. 그죠? 자,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은 87%입니다. 근데 어제 일주일 전 86, 85% 추가 상승이 나왔죠. 자, 12월 달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는 말 그대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의 대출금리가 하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대형 은행에서 투자금을 빌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12월 달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있다고 했죠. 어쩌면 이 금리 인하가 이거를 아무 의미 없이 눌러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일본의 그 초저금리 때 빌린 자금은 당연히 금리 인상이 되면 청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12월 달 FOMC의 금리 인하는 더 많은 자금의 유동성을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즉 일본의 금리 인상이 오히려 의미가 없어진다. 더 많은 유동성이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시장은 현재 저점이죠. 그죠? 그럼 엄청난 자금 유입이 저점에서 들어온다는 거는 턴어라운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계속 언론이든 블로그든 간에 안 좋은 이슈만 나와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에 반응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요. 여러분들 투자는요. 제가 어제도 그랬죠. 우리는 저점을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왜 그러면 항상 차트가 이거를 계속 답을 해줬습니다. 근데 우린 이걸 계속 무시했어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또 에스크로우 해제 이슈가 있죠. 이번 언락에서 실제로 풀릴 양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10억 개의 XRP가 풀린다고 합니다. 10억 개가 전체 시장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역사적으로 70에서 80%가 다시 에스크로 잔금이 되죠. 유통량으로 실제 늘어난 건 2에서 3억 개 정도. 그죠? 큰 부담이 있는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 하락은 선반영이 되었어요. XRP 하락도 마찬가지고. 그죠? 저는 요번에 이 에스크로 물량이 풀린다 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충분히 시장에는 물량이 희석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량이 많이 풀렸다는 것은 물량을 매수하려는 자들이 더 증가할 거라는 거죠. 다만 시장에 긍정적인 이슈가 만들어져야지만 좀 더 이제 대량 매수세가 들이붙겠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XRP는 그렇게 많은 하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 충분히 리플 재단이 가격 방어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매월 언락이 만들어지는데 굳이 이 부분이 이제 더 이상 이슈가 되지는 않는다. 충분한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매달 발생되는 언락이 여러분들 그 심리적으로 걱정이 될까요?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냥 매달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어차피 70에서 80% 물량이 계속 다시 락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머지 물량이 또 재잔금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재잔금이 없으면은 문제가 되죠. 계속해서 물량이 매달 풀리는데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의 효과에서 공급률이 계속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럼 수요가 공급을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 재잔금으로 인해서 물량에 대한 부분을 리플 내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XRP 차트를 보기 전에 비트코인 차트부터 볼게요. 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당일 캔들에 꼬리는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저점에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든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든 무조건 캔들에는 꼬리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꼬리가 나오지 않은 상태는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락을 할 때는 꼭 하방에서 꼬리가 잡혀요. 상승할 때는 상방에서 꼬리가 잡혀요. 이거예요. 근데 봐요. 어제 명확하게 꼬리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양봉이 나왔어요. 이 양봉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정지, 스탑이죠. 하락을 스탑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 역헤드인 숄더의 흐름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이 하단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은 추세 하락이에요. 그럼 난리 나요. 진짜 말도 못하게 난리 납니다. 근데 그거를 깨지 않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발 매수세든 뭐든 간에 수급이 들어와서 끌어올려 준다면 이 32평만 한번 때려주잖아요. 그러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하방은 기회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를 이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너도 나도 매도가 나옵니다. 최소한 손실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있는 거라도 찾아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 전 세계의 투자 심리가 무너지면은 찔끔찔끔 하락할까? 아니요. 그냥 이렇게 하락해요.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비트코인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 짓거리를 그 돈 많은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고래들이 하려고 할까요? 안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격을 멈춘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영향을 그대로 누가 받았다? XRP가 그대로 받았다. XRP가 받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작은 음봉이 나왔는데도 그 와중에 아래 꼬리가 나왔다. 결국 가격 하락이 아니라 지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좀 더 키워서 보시면 이 단기 7이평 있죠. 그리고 이 캔들 어제 강한 하락이 나오면서 단기 7이평과 이격이 벌려졌어요. 그죠? 제가 뭐라 했죠? 이격이 벌어지면 다시 이격을 단기적으로 좁히는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자, 봐요. 여기도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니까 양봉이 나오고 이격이 벌어지니까 다시 양봉이 나와요. 그죠? 이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럼 내일 또는 모레 이 양봉이 출현을 해서 단기 7이평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기 7이평을 위로 돌파하는 양봉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시장의 단기적 반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메커니즘으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셔도 된다. 오히려 기회로 삼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볼까요?
왜 항상 이 가격대만 오면은 이런 상승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의심들은 안 해보셨나요? 왜 이 가격대만 오면은 계속해서 이러한 강한 상승이 나오잖아요. 12월 금리 인하 나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상승이었어요. 엄청나죠? 옵니다. 금리 인하는 이렇게 한 방씩 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회예요. 그리고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3%밖에 안 돼요. 부담 안 됩니다. 기회 구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여러분들 손실 본 거 복구해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옆집 개가 짖는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들의 신뢰를 쌓은 전문가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까지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진짜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복구시켜 드릴 수 있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이 왜 여러분들을 복구해 줄 수 있는지. 자, 일단 이거 보이죠? 십자가. 이거 보이시죠? 기준선의 시세 라인이 막 이제 골든크로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일단 이거부터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세요. 최근에 여러분들 휴머니티 프로토콜이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준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 코인이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얼마나 상승이 나왔냐면은 자그마치 1395% 상승이 나왔어요. 이 휴머니티 프로토콜의 상승 시점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십자가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시세 라인이 막 골든크로스한 시점. 이 구간을 제가 이어볼게요. 쭉 일자로 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십자가 시그널이 발생이 된 이후에 골든크로스가 나왔어요. 그죠? 확인이 명확하게 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몇 프로가 상승했다고 했죠? 제가 1300%가 상승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죠? 자그마치 13배, 4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표를 이해하고 보유를 했다면 최소한 여기에서 매도를 했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도 끌고 갈 수 있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센스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십자가 시그널과 이 골든크로스가 나온 구간에서만 매수를 하고 기다려주면은 강한 급등을 가져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자, 멀린체인이라는 코인도 있어요. 멀린체인 코인을 보시면 여기 보이죠? 십자가 시그널. 저점에서 십자가 시그널이 발생이 됐고 여기 봐요. 막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졌어요. 이어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자, 똑같이 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골든크로스, 십자가 시그널, 그리고 급등. 자, 이 코인도 얼마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300%딱 떨어지네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또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 안 해도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더 큰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었다. 이런 과정들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와 골든크로스는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죠. 세력들이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출발하는 시점이다. 자, 요 월드코인도 한번 보시면 요때 강한 시세를 한번 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봐봐요. 골든크로스 나왔고 십자가 시그널 나오고 상승 나왔죠. 여기도 봐요. 골든크로스, 십자가 시그널 상승. 단기적으로도 좋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막 골든크로스 시작이고 십자가 시그널 나왔어요. 얘도 상승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래량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세력의 매집 구간이고요. 자, 여기도 십자가 시그널이 나왔고 여기도 십자가 시그널이 나와 있는데 왜 이때는 안 갔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괜찮아요. 십자가만 가지고 급등을 파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근거 있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까 이 흰색 라인을 골든크로스를 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죠. 이거 보세요. 흰색 라인의 하방이 있잖아요. 약세 구간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와 주고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십자가 나와. 이렇게 나와야지만 급등이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코인은 지금 최소 3배에서 10배 이상의 10배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아직 시세를 분출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세력들이 매집을 한 흔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코인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손실된 자금을 복구해 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코인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예전에 이제 구독자분들한테만 공유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연말이기도 해서 이제 2026년을 새로운 시작으로 좀 진행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 무료로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신청하신 분들한테만. 자,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 있죠? 010-5890-6321 010-5890-6321로 저한테 그냥 간단합니다. 문자로 복구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공유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있죠? 십자가 시그널하고 이 지표,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영역, 그냥 저하고 차트 설정을 똑같이 만들어 드릴게요. 다 무료로 드립니다. 참고로 누군가가 금전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를 사칭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절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저한테 복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복구합시다.